네, 저희가 지금 쌀값 문제 때문에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쌀값이 18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수학기에 이 정부가 작년에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쌀값은 20만 원 선을 지키겠다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지켜지려면 수학기에 지금 20만 원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8만 원대 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올해 24년산 쌀 가격이 18만 원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1년 농사 지은 농민들의 쌀 가격은 지금 형성되거든요. 10, 11, 12 이 석 달 동안에 5일, 15일, 25일 3번, 그러니까 전체 9번의 평균 가격으로 12월 달에 책정이 되는데, 그 기준 가격이 지금 상황에서는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1년 농사 가격이 기준 가격이 18만 원대에서 형성되면 실제로 이러면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약속했던 20만 원 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농정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면서 저희가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거는 맞습니다. 정부는 20만 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20만 원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20만 원을 약속했고요. 여러 차례 대통령이 인터뷰나 이런 기사를 보면 20만 원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20만 원을 약속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실제로 농가가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20만 원도 실제로 그것이 적정한 가격이어서 20만 원을 보장해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꾸 약속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약속한 적 없으니 18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과연 그게 농정당국 책임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 여하를 떠나서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농정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농림부 장관이 약속한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약속 여하와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양곡관리법을 이번에 통과시켰고,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강제로 매입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업을 망치는 법이다. 그리고 생산을 조정하지 못하고 쌀을 과잉 생산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농림부 장관이 굉장히 과격한 언어를 써가면서 도를 넘는 발언을 하면서 농망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정당국 책임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도를 넘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 면적을 조정하고 줄여야 된다는 것 동의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뒤로 지난 1년 동안은 우리가 기다려준 겁니다. 생산 면적 조정하겠다고 약 29,000헥타르 조정하겠다고 해서 기다려줬지요. 그런데 성과가 10,000헥타르 정도 줄였습니다. 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성과 낸 거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생산 면적을 줄이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정책으로 결과를 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들의 의지가 선하니 그 의지를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기다려줘야 할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논의 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쌀농사를 지었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생산
수익을 보장해내는 방식으로 해서 조절해내는 생산 조절 정책을 법적으로 보장해내는 것이 지금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킨 거고요. 의무매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의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지난 수년 동안 과잉 생산되는 양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왔습니다. 해마다 20만 톤이 넘는 쌀을 매입을 해왔던 거고요. 그것을 그러면 만약에 의무 매입이 농망법이다라고 얘기하면 농업을 망치는 행위를 농정당국은 해왔던 겁니다. 23년, 24년 다요. 그럼 그것을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할 건데요? 의무 매입이 아니라 생산 면적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나면 그 과잉 생산되는 그 양은 저는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따르는 매입 여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준 가격에 심각하게 미달이 되거나 내지는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급격하게 하락을 할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 주었거든요. 우리가 일정한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 기준 가격 떨어지면 무조건 매입해. 그게 아닙니다. 매입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을 판단하는 권한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 주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거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농림부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분도 일정한 자기 도구마에 빠져서 정치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도 합의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저희는 지금 시기에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은 이렇게 제도적으로 면적을 분리해내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그것 역시 정책적으로 지원해내는 방법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이 문제를 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과시킨 건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조치는 지금 눈에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법으로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서요. 일단 법안을 준비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이 국감 때 지적됐던 사항을 법으로 이게 정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농안법에 그 내용이 담겼는데요. 수입을 할 때 수입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위원회 안에 농가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좀 담길 수 있도록 생산자들의 참여를 좀 보장한다든가 이것이 들어와서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관세법의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댓글입니다. 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건데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농어민들의 다수가 2번을 찍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호남에 계신 분들도 있고 충청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강원권에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다수가 2번을 찍었다. 저는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경북에 워낙 민주당 지지가 낮기 때문에 경북의 다수의 농어민들이 2번을 찍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신다면 그럴 수 있다. 뭐 그럴지도 모른다.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경북의 농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그래도
농민들 살기에 민주당 정부였을 때 살기 좋았던 것 같아. 쌀값도 그렇고 한우값도 그렇고 농정이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농민들이 저한테 하셔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쌀값 떨어져서 조합장들이 저한테 쌀 팔아달라고 연락 올 때 저도 약간 이제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투정 부리듯이 조합장님은 윤석열 찍었잖아요. 조합장님은 버티세요. 안 찍은 나도 버티는데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분들한테는 가시가 있는 뼈가 들어있는 농담일 수 있는데요. 농민들도 참 많이, 그러니까 경북의 농민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일이 많아요. 그 해야 할 일은 많고 몸은 따라주지 않고 머리도 따라주지 않는 게 현실이어서 더 분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